이들은 아마도 내가 본 부모 중 가장 격이 높은 대단한 부모일 것입니다. 두 사람은 멀리 출장 조사를 가면서 아들이 집에 혼자 있어 외로울까봐 걱정되어 아예 아들을 위해 동반해줄 예쁜 부모 한 명을 고용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공부는 아직 아무런 진전이 보이지 않고 그저 두 사람이 먹고 놀다가 새머리 괴물이 나타나는 것만 보였습니다. 밤이 되자 부모는 몰래 남학생 무리까지 데려와 진실 혹은 거짓 게임을 했는데 진실은 보이지 않고 온통 키스하는 모습만 보였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반전이 발생하여 소녀는 자신의 눈을 믿을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알고 싶으시다면 저와 함께 지금 바로 영화를 보러 가시죠. 잭은 공부만 아는 나약한 학생으로 학교에 가면 늘 동급생들에게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그는 한 번도 감히 반항하지 못한 채 그저 무리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도록 내버려 두었으며 매번 그때마다 부모인 릴리가 구출해 주어야 했습니다. 릴리가 그자들의 귀에 몇 마디 속삭이기만 하면 잭을 괴롭히던 몇몇 꼬맹이들은 모두 겁에 질려 신발이 벗겨질 정도로 도망쳐버렸습니다. 잭의 눈에 보모비는 그야말로 영웅 같았고 마음속의 여신이기도 했습니다. 또한 비가 육감적인 몸매를 가졌기 때문에 잭은 그녀의 옆에 앉을 때마다 그녀의 가슴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잭에게는 친한 여사친도 한 명 있었습니다. 그 소녀의 이름은 샘으로 그의 동급생이자 이웃이었습니다. 잭은 샘에게도 보모에 대한 이야기를 자주 늘어놓았지만 그때마다 샘은 모두가 잠들면 보모들이 본색을 드러내기 때문에 그녀를 조심하라고 늘 충고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샘은 그에게 보모가 무엇을 하는지 보기 위해 하루는 짜는 척을 해보라고 충고하기도 했습니다. 재미있을 것 같다고 생각한 잭 역시 매우 빠르게 동의했습니다. 그 이후 그에게도 그것을 시험해볼 기회가 생겼습니다. 오늘 잭의 부모님은 함께 여행을 떠나기 때문에 그는 며칠 동안 보모와 함께 집에 머물러야 했습니다. 이는 부모님이 집에 없어서 두 사람을 기쁘게 만들었습니다. 잭이 집에 있으니 두 사람은 마음껏 즐겁게 놀 수 있었습니다. 부모님이 떠나자마자 두 사람은 곧바로 파티를 열고 함께 즐기며 춤을 추었고 춤추는 것이 지루해지자 다시 수영을 하러 갔습니다. 보모의 아름다움은 잭을 매료시키고 넋이 나가게 만들었지만 그는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보모를 차지하는 것은 매우 어려울 것이라는 점을 말입니다. 한편 릴리는 그에게 그저 이웃집 소녀를 꼬셔보라고 충고할 뿐이었습니다. 한참을 즐겁게 논 후 마침내 잠자리에 들 시간이 되었지만 잭은 오늘 밤새도록 보모와 함께 즐겁게 놀고만 싶었기에 아직 방으로 올라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당연하게도 릴리는 그가 쉽게 잠들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거절했습니다. 릴리는 그에게 술 한 잔을 가져다주며 다 마시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릴리가 자리를 비운 사이 잭은 그 술을 전혀 마시지 않고 쏟아버렸습니다. 보모가 확인하러 올 때까지 기다린 후 그는 자는 척을 했습니다. 그녀가 떠나자마자 잭은 곧바로 깨어나 자신이 잠들었을 때 보모가 무엇을 하는지 감시하려는 계획을 실행하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샘이 경고했던 대로 모두가 잠자리에 들자 릴리는 자신의 친구 무리를 잭의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이때 그들은 진실 혹은 도전 게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병이 돌아가 지목할 차례가 릴리에게 닿았을 때 그녀는 이곳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키스를 해야 한다는 도전을 받았습니다. 이는 사람들을 매우 흥미진진하게 만들었습니다. 오직 프랭크라는 이름의 이 신입 청년만이 부끄러워하며 릴리가 키스하도록 내버려두기를 주저했습니다. 하지만 게임 규칙 때문에 프랭크도 결국 억지로 견뎌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이 열정적으로 키스를 나누고 있던 와중 릴리는 두 자루의 칼을 뽑아 프랭크의 머리에 곧장 찔러 넣었습니다. 이 모습은 위에서 지켜보던 잭을 극도로 공포에 질리게 만들었습니다. 알고 보니 릴리 일당은 신령에게 제사를 지내기 위해 사람을 죽여 피를 취하는 악마 같은 모임이었습니다. 살인을 끝낸 후 그들은 신령에게 바칠 제사 의식을 거행할 준비를 하기 위해 그릇을 들고 프랭크의 피를 받아냈습니다. 하지만 안내 서적을 읽어본 후 그들은 잭의 피가 더 있어야만 의식을 완수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 내용을 잭이 듣게 되었고 그는 곧바로 방으로 도망쳐 올라간 뒤 서둘러 경찰에 전화해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오기 전에 그는 스스로를 보호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작은 칼 한 자루를 몸에 숨겼고 이후 창문길을 통해 떠나려 했으나 너무 높았습니다. 바로 이때 그들 무리도 이곳으로 올라오기 시작했기에 잭은 그저 자는 척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은 그의 목숨을 해치려는 것이 아니라 그저 주사기를 사용해 그의 피를 조금 몰래 뽑아내어 제물로 바치려는 것뿐이었습니다. 비록 매우 두려웠지만 잭은 감히 소리를 내지 못했는데 조금이라도 움직였다간 그들에게 처리당할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일이 끝난 직후 릴리는 다시 잭이 자도록 그대로 내버려둔 채 떠났습니다. 곧바로 그 후 잭은 깨어났고 침대 시트를 이불에 묶어 하나의 줄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을 이용해 창문길로 탈출하려 했으나 미처 탈출하기도 전에 릴리가 이미 뒤에 서 있었습니다. 직후 잭은 스스로 기절해버렸는데 이는 방금 막 대량의 피를 뽑힌 탓에 현기증이 났기 때문이었습니다. 깨어났을 때 잭은 그가 릴리의 살해 장면을 보았는지 안 보았는지 확인받기 위해 의자에 묶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까부터 지금까지 그가 무엇을 했는지 추궁했으나 잭은 전혀 질문의 핵심에 맞게 대답하지 않았고 대신 시간을 벌기 위해 엉뚱한 소리를 늘어놓으며 칼로 손을 묶은 줄을 잘랐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등 뒤에 있던 거울이 그들 무리에게 자신의 의도를 고발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이 지경에 이르자 그 역시 자신이 모든 사건을 목격했다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그들이 입막음을 위해 그를 죽이려던 바로 그때 잭이 불러서 온 경찰도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단 2명뿐이었기에 릴리 일당을 상대할 수 없었고 불과 몇 초 만에 두 경찰관은 모두 제거당했습니다. 그들은 심지어 신분을 사칭하여 경찰서에 이곳의 모든 상황이 괜찮다고 보고하기까지 했습니다. 이때 안나라는 이름의 소녀가
자신의 가슴에 피 한 자국이 묻었다며 끊임없이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나머지 몇몇 사람들은 그녀가 소음을 유발한다며 다가와 비난했습니다. 그 기회를 틈타 잭은 속도를 높여 줄을 자르고 방으로 곧장 도망쳤습니다. 그들이 이를 발견하자마자 곧바로 뒤쫓아왔고 그 결과 한 놈이 장난감 자동차를 밟고 미끄러져 아래로 곧장 떨어져 직사했습니다. 한편 잭은 서둘러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근 뒤 창문기를 통해 아래로 기어 내려갔습니다. 하지만 미처 다 내려가기도 전에 맥스가 쫓아왔고 그는 줄을 붙잡고 잭을 위로 끌어당겼습니다. 바로 그때 줄이 끊어지면서 잭은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다행히 다치지 않아서 그는 계속해서 도망쳤고 발빠르게 창고 안으로 숨어들어 맥스가 자신을 찾아다니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한참 동안 그의 모습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가 떠난 후 잭은 그들 무리와 맞닥뜨렸을 때 방어할 수 있도록 창고 안에 있던 몇 가지 물건을 챙겼습니다. 그러고는 집 아래에 있는 지하실로 기어들어가 매우 밀폐된 구석을 택한 뒤 이불을 뒤집어 쓰고 밤새 버티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때 에밀리가 지나가다가 지하실을 발견했습니다. 잭이 안에 있을 것이라 의심한 그녀는 확인하기 위해 안으로 기어들어갔습니다. 불과 몇 분 후 그녀는 잭이 누워있는 곳 근처까지 다가갔습니다. 그녀가 그를 막 발견하려던 찰나 패거리들이 그녀를 다시 불러냈습니다. 이에 그녀는 몸을 돌려 떠나려 했으나 잭이 거미를 쳐내는 과정에서 그녀에게 들키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곧바로 폭죽에 불을 붙여 그녀를 향해 곧장 발사했으나 맞지 않았습니다. 폭죽이 아직 터지지 않은 기회를 틈타 그는 밖으로 뛰어나가 지하실 문을 잠가 에밀리를 안에 가둔 후 안으로 가스를 분사했습니다. 폭죽이 터지면서 가스를 점화해 지하실이 폭발할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그것은 그가 에밀리를 죽일 수 있게 도와주었으나 폭발음은 맥스를 이곳으로 이끌었습니다. 잭은 곧바로 도망쳤지만 그 역시 뒤를 쫓아왔습니다. 결국 그는 여전히 그에게 붙잡히고 말았는데 이때 한 소년이 와서 잭의 집에 달걀을 던졌고 그 소년은 바로 학교에서 잭을 도맡아 괴롭히던 소년이었습니다. 이를 본 맥스는 잭에게 나가서 그를 쫓아내라고 요구했습니다. 결국 잭은 도리어 그에게 한판 얻어맞고 말았습니다. 비록 이와 같았으나 잭은 여전히 자신의 집안에 몇 명의 살인마들이 있다며 그에게 구조를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그 뚱뚱한 녀석은 믿지 않았고 오히려 잭의 머리에 달걀 하나를 내리친 후 떠나버렸습니다. 그 결과 잭은 다시 맥스의 손에 떨어졌습니다. 통제당하기 전에 기회를 틈타 그는 그를 한 대 때린 후 도망쳤습니다. 이후 자신의 나무 위 집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러고는 그가 올라오지 못하도록 사다리를 밟아 부러뜨렸으나 뜻밖에도 여전히 줄한 가닥이 남아있어 아래를 내려다보았을 때는 이미 그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시 돌아보았을 때 그는 이미 등 뒤에 나타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나무집은 이미 너무 낡아 두 사람의 무게를 견디지 못했고 바닥이 부서지면서 그들은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맥스는 줄에 감겨 그 추락으로 인해 사망했습니다. 다행히 잭은 무사했고 그는 곧바로 친한 여사친인 샘의 집으로 도망쳤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부모님 역시 집을 비우셔서 오직 두 사람만 남았기에 이곳이 안전할 줄로만 알았습니다. 누구도 생각지 못하게 잠시 후 릴리가 찾아왔고 맞서 싸울 수 없었기에 그들은 그저 임시로 한 구석에 숨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릴리는 온 집안을 찾아다녔으나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녀가 떠나자마자 잭은 샘과 함께 화장실로 달려가 문을 잠갔습니다. 처음에는 두 아이 모두 이곳에서 날이 밝을 때까지 머물려고 했으나 샘이 잭에게 키스를 건넨 후 그는 용기를 얻어 스스로 가처자들을 소탕하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이때 남은 자는 릴리와 안나라는 이름의 한 소녀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잭이 집 안으로 들어갔을 때 안나는 의자 위에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확인해보니 그녀가 움직이지 않아서 그는 그녀가 그저 죽은 척을 하고 있는 것뿐임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하여 그가 몸을 돌려가자마자 그녀는 그에게 덤벼들었으나 잭이 계속해서 가슴을 때려 그녀를 아프게 만들자 그녀는 그를 놓아주었습니다. 잭은 손에 잡히는 것은 무엇이든 그녀를 향해 전부 던졌는데 뜻밖에도 그녀가 칼을 사용해 잭을 공격하려던 찰나 릴리가 뒤에서 총을 쏴서 그녀를 사살했습니다. 알고 보니 릴리가 그렇게 한 것은 잭이 자신을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게 만들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녀는 잭이 자신을 경찰에 신고하지 않도록 자신도 잭과 같은 피해자라고 생각하게 만들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잭이 어떻게 그녀를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릴리가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틈을 타 잭은 그녀의 책을 빼앗았습니다. 그러고는 그것을 태워버리겠다고 협박했습니다. 그것은 그 모임에 유일하게 남아있는 책이었습니다. 지금 그것을 잃으면 그녀의 모임은 더 이상 가치가 없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녀는 잭이 그것을 태워버릴까봐 두려워 감히 함부로 움직이지 못했고 다시 달콤한 말들을 늘어놓으며 잭의 환심을 사려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밤의 일 이후 잭은 릴리에 대한 신뢰를 잃었기 때문에 그녀가 하는 말을 단 한마디도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늘 숭배에 마지 않던 예쁜 보모의 그 어떤 감언이설도 한 귀로 흘려버린 채 결국 그는 그 책을 불태운 뒤 그녀가 쫓아가도록 한쪽으로 던져버렸습니다. 그 책은 이후 길가에 주차되어 있던 아버지의 차를 몰고 릴리가 앉아있는 곳으로 곧장 돌진하게 만들었고 결국 그녀는 차에 깔려 탈출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비록 그녀가 죽지는 않았지만 이제 그녀는 잭에게 용서를 구하는 말밖에 할 수 없었으며 그곳에 가만히 누워 경찰이 와서 체포하기만을 기다릴 뿐이었습니다. 반면 잭은 영웅의 모습으로 집 밖을 걸어 나왔습니다. 이 일 이후 그는 훨씬 더 강해졌으며 친구들에게 괴롭힘을 당할 때처럼 더 이상 나약하게 굴지 않았습니다. 그의 부모님 역시 돌아왔고 자신들의 예전 그 나약했던 아이가 이제는 혼자서 5명의 살인마를 스스로 소탕해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이제 친구들의 눈에 그 역시 한 명의 슈퍼히어로가 되었습니다. 오늘의 영화는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를 누르고 채널을 구독하셔서 제가 새로운 영상을 더 만들 수 있도록 응원해주세요. 채널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